MBTI는 별자리 운세나 다름없는 그런 테스트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심리박사생 앨리스입니다. 여러분들 MBTI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MBTI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우리들이 16가지의 성격 가운데에서 어떤 성격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성격 테스트인데요. 요즘 한국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은 이렇게 MBTI를 이용한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MBTI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배워보니까 좀 많은 문제점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MBTI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떤 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지 간단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MBTI는 굉장히 흥미로운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엄마와 딸이 합작해서 만든 테스트예요. 그래서 마이어스-브릭스라는 게, 마이어스가 딸의 라스트 네임을 따온 거고 브릭스는 엄마의 라스트 네임을 따와서 지은 이런 타입 인디케이터이라고 합니다. 이 두 분은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칼 융이 누구냐면 프로이드라는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칼 융이 프로이드의 전 제자입니다. 초반에 심리학에 많은 기반을 다져주셨던 이런 심리학자들이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이 전쟁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일자리를 찾고, 이때 또 인트레스팅하게 여자들이 일자리를 처음으로 찾아서 나서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과정 가운데서 아무래도 이렇게 job description을 봐서는 내가 이 직업에 잘 맞을지 안 맞을지가 알기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의 성격과 서로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 모녀가 MBTI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MBTI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4가지의 디멘션이 있어요. Extroversion, Introversion, Sensing, Intuitive, Thinking, Feeling, Judging, Perceiving 이라고 해서 이 4가지의 성격 타입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MBTI를 사실 살면서 여러 번 해봤었는데 항상 ESFJ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도 많을 거고, 내가 뭐 얼마나 계획적인지 아니면 좀 더 플렉시블하고 오픈마인드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 가게 했던 이 마이어스-브릭스가 요즘 현대 심리학자들에게는 비평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마이어스-브릭스는 사실 사이언티픽한 테스트는 아니에요. 이 16가지의 타입들이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타입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퍼스널리티 타입에 대한 되게 뚜렷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칼 융이 이렇게 딱 말하는 이 4가지의 디멘션만 가지고 테스트가 만들어졌고, 실제로 사람의 성격은 이 4가지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포함하고 어떤 부분을 안 포함할지 데이터를 기반해서 결론이 지어진 게 아니라 칼 융이라는 학자의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게 가장 큰 크리티시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4가지 타입이 이렇게 과학적인 그런 증거가 기반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분들은 MBTI를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오는 분들도 흔히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50%의 참가자들이 5주 뒤에 다시 MBTI를 했을 때 성격 유형이 다르게 나오는 그런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격 테스트라는 게 뭔가 유전자 같이 딱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나오는 큰 이유는 MBTI의 시스템 때문인데요. 이 4가지의 디멘션에서 레터 2개 중에 딱 하나만 보여줘요. 제가 이제 ESFJ인데 저의 E, 외향적인 부분과 J, 이렇게 약간 플래닝하고 계획적인 부분은 굉장히 뚜렷하게 그쪽으로 좀 기울어 있었지만, 저의 그런 감각적인 면이라던가 감정적인 면은 조금 더 미들 레인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MBTI의 테스트 형식 자체가 뭐 아니면 도,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중간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 레터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반 친구들이랑 저희가 다 같이 MBTI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설명은 전부 다 미들 레인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그 미들 레인지지만 뭐 1점이라도 차이 나는 그런 레터를 받아서 이제 성격 타입이 나오긴 했는데 그걸 읽었을 때 엄청 큰 공감이 가진 않는 거죠. 왜냐면 제 친구는 아무래도 좀 더 평균적인 그런 텐던스를 가졌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성격 유형을 읽을 때에는 되게 좀 더 뚜렷하게 그쪽인 분들의 설명을 읽기 때문에 공감되지 않는 분들이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을 비롯한 현대시대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좀 미들 레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레터를 부여하는 것보다 그 미들 레인지를 X로 표현하는 게 좀 더 맞다. 그래서 제가 ESFJ였는데 저의 이제 S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면 EXFJ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결과를.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ESFJ의 타입도 저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 ENFJ의 타입도 저한테 적용이 될 수 있어서 클라이언트들한테 두 가지 타입을 전부 설명해야 되는 그런 추가적인 요소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MBTI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아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MBTI는 별자리 운세나 다름없는 그런 테스트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마이어스-브릭스보다는 과학적으로 실제로 증명되고 좀 더 proven된 옵션이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MBTI의 부족한 점이라던가 비평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MBTI가 생각한 것만큼 완벽한 테스트는 아닌가 보다 라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MBTI의 강점이 있다고 하면요. 사람들은 다 약간 자기를 좀 더 알고 싶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MBTI 같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얻게 되고 주변의 파트너라던가 가족들한테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MBTI만큼 잘 알려지고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테스트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비디오를 통해서 MBTI가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마이어스-브릭스를 해보시고 나는 좀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충분히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변에 MBTI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성격 유형을 보면은 당신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야 가장 적합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만나는 분이 그런 성격을 안 가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랑은 미래가 없어. 그렇게 익스트림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심리학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웃을 일만 가득하기를 앨리스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미크론 때문에 요즘 좀 정신없는데 다들 마스크 꼭 잘 착용하시고 건강하게 있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